네, 라스트 성공 전략 2부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2,000포인트는 아쉽게도 보지 못했네요. 욕심이 조금 과했던 걸까요? 그래도 지수가 오랫동안 2,000포인트에 머물렀기 때문에 아마 그 같은 기대를 하셨던 분도 저처럼 많이 계셨을 줄 믿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4,000억 넘게나 현물에서 팔았네요. 그래도 기관의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종가 대비 한 15포인트, 16포인트가량은 반등할 수 있었습니다. 1,996.32, 코스닥은 524.99에 끝냈습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오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3월 8일 화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없었지만 기관이 매수하면서 양증시 모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6포인트 오르면서 1996포인트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1970선까지 내려가면서 잠시 흔들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위쪽으로 가닥을 확실하게 잡아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쪽에서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매수하면서 장중에는 2007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여전한 가운데 2000선 회복은 오늘은 일단 단념해야 했고요. 반등했다는 데만 만족해야 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매도했는데요. 이틀 연속 매도하면서 오늘장에서는 4천억 원 넘게 매물을 출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 쪽에서도 630억 원 정도 매도하면서 오늘장에서 2천선 회복은 실패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기관 쪽에서 1,700억 원 정도, 프로그램 통해서도 2천억 원 정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는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상승으로 마감됐는데요. 6포인트 오르면서 524포인트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역시나 오전장에서는 하락 전환하면서 잠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으로 가닥을 확실하게 잡아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520선도 회복했고요. 520선 중반까지 올라서서 코스피보다 조금 더 높은 상승률로 마감됐는데요.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많이 매수해줬습니다. 기관이 290억 원 정도 매수했고요. 개인 쪽에서는 280억 원 정도, 외국인은 사주지 않는 가운데 30억 원 정도 팔았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40전 내린 1117원 80전에 마무리됐습니다. 리비아의 정정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유가 급등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일 있을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상승 압력과 하락 압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제한적인 낙폭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장 고점이 1118원대였고요. 저점은 1116원대였는데요. 오늘 마무리는 그 박스권의 중간 부분이죠. 1117원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장 4%대로 하락했었던 삼성전자는 오늘 또 하락했습니다. 90만 원대도 무너진 상황이고요. 현대차가 1% 상승했지만 현대모비스는 아직 약세로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이 2% 상승했습니다. 네, 기아차 역시 오늘장에서는 하락으로 돌아서서 마감되고요. 금리 인상 기대감에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KB금융과 신한지주가 강보합권 1% 이상 올랐습니다. 한국전력은 0.9% 하락했고요. SK이노베이션이 어제장까지 상승했지만 오늘장에서는 나흘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오늘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낙폭이 크지 않은 가운데 0.6% 정도 하락했고요. CJ홈쇼핑은 홈쇼핑주 강세에 4% 가까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SFA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하면서 오늘장 5%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OCI 머티리얼즈가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포스코 ICT는 3.5% 상승했고요. 역시나 홈쇼핑주 강세의 GS홈쇼핑이 9%대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은 유통주였습니다. 업황 호조 기대감에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했는데요. 이 가운데 현대홈쇼핑이 7% 급등했습니다. 롯데 미도파가 7% 상승했고요. GS홈쇼핑 마찬가지로 9%대로 오르면서 유통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어제장 하락했었던 철강주들이 하루 쉬어가더니 오늘 또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대부분 외국인 쪽에서 매수했는데요. 포스코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포스코 강판이 4% 가까이 올랐고요. 동국제강도 2.5% 오르면서 철강주가 상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철 금속주들도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가 또한 강세였는데요. 풍산이 5% 올랐습니다. 서원도 6.3% 올랐고요. 금 가격이 상승하면서 고려아연이 5.5% 큰 폭으로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도 다시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조선주들도 어제장 하루 쉬어가더니 외국인과 기관 매수하면서 동시에 상승했습니다. STX 조선해양이 5% 급등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1%대에서 2%대로 오르면서 조선주 오늘 또다시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네, 금리 인상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건설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대림산업이 4.4% 올랐고요. GS건설이 3.4% 올랐습니다. 삼성물산도 3%대로 오르면서 건설주들이 금리 인상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은행주들은 금리 인상 기대감에 역시나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신한지주가 1.8% 올랐고요. 대구은행이 3.3%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강보합권에서 3%대로 은행주가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자동차 부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장 기대감에 올랐는데요. 현대위아가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만도부터 동해안기전까지는 52주 신고가 경신한 종목이고요. 평화전공이 3.5% 오르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테마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에서도 광우병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수산주와 닭고기주가 강세였는데요. 동원수산이 14%까지 올랐습니다. 신라SG도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나머지 마니커도 3% 오르면서 수산주와 닭고기주가 동반해서 상승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시장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황센터 가서 마감 상황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결국 89만 9천 원으로 종가상 80만 원 내주고 말았네요. 오늘 외국인이 현물을 4천억 넘게 팔았고요. 개인도 여기 매도에 같이 동참을 했고 기관이 한 2천억 가까이 샀는데 오늘 2,000포인트 넘게 오를 때는 외국인의 매도가 이렇게 크게 자리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거의 아주 예쁜 모양의 양봉들이 종목마다 굉장히 많이 속출을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막판에 외국인들이 전 섹터에 걸치면서 많은 매도를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윗꼬리가 달린 조금은 아쉬운 양봉들 보여진 종목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그나마 기관이 사줬기 때문에 한 525포인트 바로 밑에서 마감을 할 수가 있었죠. 오늘 524.99 전일 대비해서 6포인트가량 1% 이상 올라서 끝이 났습니다. 네, 상승률로만 본다면 오늘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상승률이 조금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같은 시간에 언제나 마감이 되는 일본 증시의 마감 상황을 좀 보니까요. 일본 니케이는 오늘 0.2%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거든요. 1525.51 정도. 뭐 그 앞서서 많이 올랐으니까 니케이가 한 1500선 정도에 계속해서 좀 머물러 있을 그런 분위기입니다. 중국 상해도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각 아직까지 계속 열리고 있는데 마이너스 0.09% 정도 되니까요. 한 포인트로만 치면은 2포인트, 3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993.41. 종가상 상해종합지수가 또 3000포인트 안착시키는 날에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많이 나올 듯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감 상황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잠시 후부터 이 시각 주요 뉴스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장 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리라는 예상이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양도성 예금증서, 즉 CD금리는 지난 1월 12일 2.8%이던 것이 이달 7일 3.29%로 0.49%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이 같은 CD금리 상승폭이 두 차례 기준금리 상승폭과 비슷한 것은 이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선반영된 것으로 금융권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최근 물가 급등세가 지속되는 점과 제조업 가동률을 비롯한 경제 지표가 호전된 점 등을 들어 한은금통위가 이번 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8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4,320원보다 1,000원 이상 많은 5,410원을 요구했고 앞서 한국노총은 5,393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13만 원 선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절반 선입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연맹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하더라도 5% 이내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올해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재계 사이의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싱 사기를 당해 금융회사에 돈이 묶인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길이 오는 9월부터 열립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법사위에서 의결해 이번 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이 법안에는 피싱 사기를 당한 사람이 금융회사의 피해 사실을 알리면 피해금 지급이 정지되고 신속하게 돈을 되찾을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됐습니다. 현재는 피싱 피해금을 되찾기 위해선 수사기관을 통해 돈이 송금된 계좌의 소유자를 찾아 직접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계좌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겨야만 했습니다. 피싱 사기로 지급 정지된 채 묶인 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13억 원, 피해자는 약 14,000명으로 추산됩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제대로 된 물건을 세계 시장에 내놔 1등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출국했다가 오늘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경영복귀 1년의 소감을 생각할 시간은 없고 현재 맡은 것을 빨리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 뛰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이 회장은 모레 열리는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 참석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참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1996.32 그리고 코스닥은 524선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자세한 내용 오늘 장혁진 연구원과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를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코스피가 오늘 종가상 2천은 안착시키지 못했지만 기관의 매수가 그 어느 때보다 반가웠네요. 예, 일단 기관 매수가 오랜만에 좀 들어오면서 장중에는 2,000포인트 선을 탈환을 했습니다. 근데 막판에 외국인 매도가 조금 집중이 되었습니다. 지금 미확인된 글이지만 S&P에서 한반도의 긴장 확대 시에 한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이상 강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막판에 좀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확대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래대금도 5조 4천억 정도로 여전히 6조를 쉽게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좀 그 쿼드러플 미팅데이랑 금리 결정 이전까지는 좀 관망하겠다라는 심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장중에 콘텐거로 베이시스가 전환이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었는데요. 차익에서 1,360억, 비차익에서 540억 정도, 전체 1,900억 정도가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었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이번 주에 경기 선행지수가 13개월 만에 턴어라운드를 했고 또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2월에 경상흑자 폭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환율이 하락 출발한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어제 상해지수가 3,000포인트까지 이제 다가오고 또 최근에 1, 2월에 선조정을 받았었던 인도네시아나 인도 또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나 상해 지수 등 이머징 증시의 선행 국가들이 지금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진국 증시가 조금은 WTI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약간 좀 쉬어가는 그림이고 이머징 증시 쪽으로 단기적인 자금이 좀 확대되는 그림들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4천억 이상 매도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플러스를 유지했다라는 것들은 그만큼 좀 지난주나 지지난주보다는 지수의 체력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2,000포인트 정도대에서 기관이 이렇게 사줘서 장중에 2,000포인트를 어느 정도 머물겠다라는 것도 참 인상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 챙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밤사이에 뉴욕 분위기 보니까 역시 나쁜 재료는 거의 없었던 가운데 유가가 떠올랐다는 소식에 곧바로 꼬리를 내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하고 상관이 가장 큰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WTI하고 브렌트 사이쯤에 껴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 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까? 뉴스 재료로 본다면 어때요? 일단 유가에서 우리나라가 그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태국 다음으로 선진국에서 높습니다. 그래서 유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데 이번 주 들어서 좀 긍정적인 것은 미국 같은 WTI가 그동안 못 올라온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2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이후부터 봤을 때는 상승률이 2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바이유나 브렌트유 같은 게 먼저 좀 올라왔었기 때문에 지금 좀 쉬어가고 있는 국면인데요. 그 유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선진국 쪽이 조금 더 악재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우려감이 좀 약화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건설주들도 항공주들 이런 유가 상승 피해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WTI 쪽으로만 단기 투기 포지션이 좀 집중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땐 결국 사우디랑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나 나이지리아 같은 그런 그 국가에서 다음 달 초부터 비공식적으로 한 30만 배럴 정도씩 증산에 나설 것이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어느 정도 유가에 대한 우려감은 좀 약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흥국에서 한국과 대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선진국으로 이어지고 있는 조정 추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진국 증시의 약세가 우리나라 증시에는 또 강세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번 주 11일 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대규모 시위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난주부터 계속 돌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시 한번 좀 유가에 대한 우려감이 재차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체크해볼 요소는 11일 날 중국의 CPI와 PPI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유가도 있겠지만 결국 그 근원이 물가이기 때문에요. 가장 이머징 국가의 선행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의 CPI와 PPI 결과 이번 주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금요일 얘기를 하기 이전에 이제 금요일날 사우디에서 시위 날 수도 있고 또 중국의 물가 얼마나 더 들썩일지 진정될지 모르겠다 하셨지만 그에 앞서서 저희는 또 금통위와 옵션 만기라는 또 하나의 더블 장애가 있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내일장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예, 일단은 관망 심리는 쿼드러플 위층데이 전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좀 엇갈린 투자 심리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쿼드러플 위층데이는 순차익 잔고가 지금 2달째 마이너스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좀 나빠질 곳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큰 부담은 없이 조금의 매도가 발목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지난달이나 또 11월 달처럼 그런 좀 충격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매도 차익 잔고가 청산되면서 상방으로 조금만 외국인들의 선물만 유입이 돼준다라고 하면은 프로그램 매수는 향후에 또 쿼드러플 위층데이 이후라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요소가 많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이제 인상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금리에 대해서는 오늘 같은 경우도 건설주들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로 분류될 수 있는 건설주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해외 수주 기대감 등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펀더멘털이 어느 정도 펀더멘털 메리트가 조금 더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 조정장에서 제일 먼저 치고 올라왔었던 자동차 업종과 은행 업종은 계속 관심을 가지시되 특히 경기선행지수가 13개월 만에 턴어라운드 하면서 경기 회복 초기에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업종이 은행 업종입니다. 그래서 은행 업종은 금리 인상 모멘텀도 있겠지만 경기 회복 수혜주로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모멘텀이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1분기 실적 시즌을 반영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홈쇼핑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고요. 또 자동차주들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인 것도 또 어제 삼성전자가 크게 밀린 것도 결국 1분기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중동발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성을 감안하셔야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이벤트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좀 시장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일장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에 있는 장혁진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 3월 8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라스트 성공 전략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일 되면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중에 아마 헤드라인 중에 하나는 이런 거 아닐까요? 금통위 옵션 만기 D-1. 과연 D-1에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건설주는 내일 또 오를 수 있을지, 보험주는 본격적으로 시세를 내일 더 낼지 이쪽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